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또 비중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SEC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리플도 교차항소를 제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10월 18일까지 지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자, 리플 측에서도 교창소 관련한 서류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법원 측에서는 좀 선처를 베풀어서 2주일간의 말미를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월 1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 리플 측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디로티는 이번 10월 25일까지 바로 내일입니다. 자, 이 한국 시간으로는 25일이 26일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예정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SEC의 법적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전부터 이번 주에 제출될 리플 측의 서류를 기대하라라고 언급을 남겼기 때문에 자, 이번 반박성 이 항소 제기를 함에 따라서 SEC 항소를 좀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SEC 측에서 이번에 항소서를 제출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주요 쟁점으로 삼았는데, 자, 그중에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공동 창업자죠. 이 두 사람이 리플의 판매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제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SC 측에서는 원래 본래 소송에서는 이 양측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레스 라셀을 포함시킨 뒤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포함을 하면서 가격 조작 이슈를 계속 더욱더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조작 의혹은 사실 리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계속해서 리플 측의 가격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SLC가 이를 부각시키려는 움직임. 자, 그래서 이건 결국 리플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서 한번 크게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가격 추적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자, 사실상 리플은 굉장히 이제 건강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죠. 자, 그동안 고래 세력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꾸준히 매집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었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미미하게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추적 의혹이 사실로 이제 드러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제 리플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격 추적 이슈로 인해서 급락 흐름이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멋진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차트 상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월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임박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현재 한 곳으로 응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에너지가 완전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폭등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소송 리스크도 사실상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급락 흐름은 전개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앞으로 상승 여력의 기반으로 상승 흐름의 어떤 촉매제 역할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SEC와 리플의 소송이 이제 항소전으로 계속 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갑작스럽게 SEC 측에서 비공개 회의가 잡혔습니다. 자, 24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는 자, 이미 지난 25일 새벽 3시입니다. 자, 이미 비공개 회의는 이제 마쳤을 거고요. 자, 비공개다 보니까 이게 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게 하루 뭐 오늘 당장 뭐 결과 나올 수 있지만 뭐 늦어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정 정도면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공개 회의가 뭐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SEC와 리플의 합의가 지금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SEC가 항소를 제기하긴 했지만 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현재 흘러가고 있죠. 자,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이제 해리스에 좀 많이 밀리다가 이제는 52%로 또 올라섰고 해리스는 48%로 좀 낮아졌습니다. 자, 4% 정도의 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큰 격차는 아니지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자, 그래서 이 추세는 한 번에 꺾여지기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현재 해리스의 추세는 우세하다가 지금 10월 초부터 균열이 생기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트럼프는 경합주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상승 추세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리마켓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거의 50% 이상이나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트럼프를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실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SCB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바로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자, 물론 이 대통령은 SC 위원장을 바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사람이죠. 해리스 바로 바이든 측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엄청난 압박을 가해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게리 겐슬러는 이를 버티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새로운 SC 위원장을 임명하게 될 것인데 자, 그중에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 트럼프 진영에서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는데, 자, 이 후보 중에 한 사람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C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위원입니다. S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리플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게 될 경우 이렇게 헤스트 피어스와 같은 친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 새롭게 선출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플과 SC 소송은 현재 항소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자, 이것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될 수가 있죠. 이 판세가 한 번에 완벽하게 뒤집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5일자가 자, 리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좀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소송 리스크는 이제 물론 가격 조작 이슈가 있지만 이것조차도 대선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뒤집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직 동전 가격일 때 꼭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놓은 만큼 이제 정말 재밌는 시장이 곧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자, 최근에 비트코인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고점의 추세선이 쭉 하락하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위쪽에서 안착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이것을 완벽하게 안착해 주게 되면은 곧 불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까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불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로 50pp가 인하가 되었죠. 자, 앞으로 11월과 12월 달에도 추가적인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가 4년 만에 단행됐기 때문에 이 고래 세력들, 기관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그래서 이게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상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좀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호재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입니다. 자, 반감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그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채굴자 수익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들이 이런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업체들은 자금난을 겪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채굴을 해왔었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내다 팔아서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자, 이를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우리 코인상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그리고 반감기 효과 등 이런 호재들이 굵직한 호재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홀딩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 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게 급등장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세 번째 반감기 시즌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월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였죠.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이때 저점을 찍고서 고점까지 1160%, 13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주일 이후에, 일주일 전이죠. 12월 22일 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은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세 번째 반감기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사실상 이번 소송은 SC가 이번 이제 항소를 제기했을 때 증권성 이슈는 지금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리플은 증권성 이 이슈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반감기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리플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동전을 벗어날 일이 머지 않았다. 자,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고래 세력들은 이런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SC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마이너스 20%의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자, 이때는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고래 세력들이 그대로 다 받아서 매집을 한 것입니다. 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암호화폐 거래의 리플 토큰 축적 증가로 자, 0.5달러 하회 가능성은 뚝 떨어졌다. 하방 압박은 그래서 뭐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래 세력들 역시도 계속해서 이런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는 만큼, 자, 우리도 이런 단기 변동성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되신다, 흔들리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고래들의 그런 패턴에 따라서 함께 매집 관점,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언제라도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아래 소통방 통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 각각 여러분 현재 사용하시는 기기 환경에 따라서 무료 소통방 통해서 안전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담, 종목 진단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